일본 금융시장이 그야말로 포효했습니다. 단 한 사람, 바로 한 정치인 때문에 말이죠. 과연 새로운 리더의 등장이 어떻게 일본 경제를 이렇게까지 뒤흔들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숫자입니다. 4.75%.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일본 니케이 225 지수가 단 하루 만에 무려 4.75%나 폭등하면서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반응이죠. 아니, 근데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정치인 한 명이 나타났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이렇게까지 불타오를 수 있는 걸까요? 시장은 도대체 그녀에게서 뭘 본 걸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 기록적인 시장 반응을 보고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 다카이치 사나에가 누군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그녀의 경제 전략, 바로 그 아베노믹스가 어떻게 주가 상승과 엔화 하락이라는 좀 이상한 결과를 낳았는지 보고 마지막으로 그녀 앞에 놓인 과제들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시장이 얼마나 뜨겁게 반응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죠. 이건 그냥 좀 올랐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번 상승 그야말로 역사적이었습니다. 보세요. 니케이 평균 주가가 사상 처음으로 47,000선을 돌파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일본 증시의 새로운 역사가 쓰이는 순간이었죠. 투자자들이 그냥 아무 주식이나 산 게 아니에요. 특히 부동산, 기술, 그리고 중공업 같은 핵심 산업 주식들을 집중적으로 사들이면서 다카이치의 등장을 아주 격하게 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들이 전체 시장의 상승을 앞에서 확 끌어당기는 셈이죠. 자, 그럼 시장을 이렇게까지 열광시킨 주인공은 대체 누굴까요? 바로 이 사람. 일본의 차기 총리로 아주 이력한 정치인 타카이치 사나에입니다. 그녀의 프로필을 보면요.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기대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집권 자민당의 새로운 총재가 되면서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 탄생을 눈앞에 두게 됐고요. 경제안보 장관 같은 주교한 자리도 거쳤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직속 멘티이자 영국의 철의 여인 마거리 대처의 열렬한 지지자로도 잘 알려져 있죠. 뭐랄까 친기업 성향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이력입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이렇게나 열광하는 그녀의 경제 철학, 그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 핵심에는 바로 이 단어, 아베노믹스가 있습니다. 아베노믹스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정부가 돈을 팍팍 풀고 대출 금리는 아주 낮게 유지해서 경기를 띄우는 전략입니다. 타카이치는 바로 이 아베노믹스를 그대로 이어가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녀의 경제 접근법은 딱 이 세 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부 지출을 확 늘리고, 둘째, 낮은 금리를 유지해서 돈 빌리기 쉽게 만들고, 셋째, 이걸로 기업 활동을 팍팍 밀어주는 거죠.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이 구상에 투자자들이 열광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좀 복잡해집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렇게 다들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데 외환시장에서는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정말 딱 양날의 검 같았어요. 한쪽에서는 부동산, 기술, 중공업 주가가 막 치솟는데 다른 한쪽에선 엔화 가치가 유로 대비 사상 최저치로 뚝 떨어지고 달러에 대해서도 1.7%나 급락해버렸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반응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 일본 경제 전문가인 제스퍼 콜은 이 현상을 무조건 반사에 비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정책의 부작용 같은 건 생각도 안 하고 너무 성급하게 좋은 점만 보고 달려들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모순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정부가 돈을 푸는 건 분명 기업에는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이게 다른 쪽에서 보면 일본의 국가 부채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뜻이거든요. 국가 빚이 많아지면 당연히 그 나라 돈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그게 바로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죠. 만약 다카이치가 정말 총리가 된다면 그녀 앞에는 과연 어떤 과제들이 놓여 있을까요? 사실 그녀 앞에 놓인 과제들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안으로는 침체된 경제와 좀처럼 오르지 않는 월급, 그리고 계속 비싸지는 생활비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요. 밖으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아주 까다로운 관세 협상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외교 과제는 단연 미국과의 관계입니다. 마침 이달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
여기에 맞춰서 새로운 협상을 시작해야 하죠. 그녀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이 엔화 약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 다시 말해 달러 가치는 낮추고 엔화 가치는 다시 올리는 겁니다. 결국 모든 건 이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 일본의 새로운 철의 여인으로 불리는 그녀는 과연 이 뜨겁게 끓어오르는 시장과 차갑게 식어가는 통화 가치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아낼 수 있을까요? 그 결과는 일본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세계 경제 전체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